자, 2021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이제 제3편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당연히 보험회사의 공동행위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규 매칭을 잘못한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는 과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았지만 지금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이 돼서는 우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일명 금소법까지도 적용을 받고 있어서 확대되고 있고 그 내용의 근간에서는 보험 계약자들,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또는 사망에 관하여 정해진 신탁 및 그 밖에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좀 흔하게 보진 않고요.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표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틀렸냐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지문상으로 읽다 보면은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어떤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뒤에 사망이니까 이 사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존이라는 게 나오고요. 정해진 신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에 보면 정확하게 약정한 금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신탁이 훨씬 더 입에 좀 붙고요. 우리가 금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약정한 금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히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 교재에서 괄호치기로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67번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신의 측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선의성이 요구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보험계약은 그래서 일반계약과 동일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된다.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예, 사행계약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기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선의계약성이 아니라 보험계약 자체가 훨씬 더 강한 그런 계약성이 요구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제3편인 생명보험에서는 기본적인 생명보험의 그런 원칙이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용어 이런 부분들을 함정으로 많이 내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8번 질문입니다. 생명보험 상품은 계약자의 급여 수준에 맞춰 필요한 위험 보장 및 재정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생명보험 상품 우리가 이제 재정 설계하는 부분인데요. 재정 설계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약자의 급여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틀렸어요. 이 부분도 얼핏 보면은 틀린 부분이 전혀 없죠. 예, 저도 그냥 읽어볼 때는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자의 뭐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정 설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야 저런 게 어떻게 그 문제에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틀린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른 지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틀린 지문을 찾아내기가,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질문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이제 이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신고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신고 서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는 틀린 부분이 2개가 있어요. 혹시 찾아지셨나요?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상품 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모집인들에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고하는 대상이 되는 그 서류, 기초적인 서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사업 방법서나 보험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초 서류라고 합니다. 기초 서류 꼭 기억하시고요. 거꾸로 여기서 상품 설명서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 아까 제가 신고는 금융위원회에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괄호쳐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초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질문도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업방법서라든지 보험약관이라든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런 것들이 되고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넣어놨을 때 그것들을 골라내는 문제,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약은 크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있고 우리가 어떤 제도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제도성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보험료. 어떤 보험료요? 추가 보험료.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라고 하고요. 그런 추가 보험료가 없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도성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우량채 할인 특약이라든지 선지급 서비스 특약이라든지 연금 전환 특약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성 특약이다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두 가지 제도성 특약과 보장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특약이 잘못 짝지어진 거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사망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보험의 종류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생존했을 때 주는 순수 보장성 보험하고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 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이 있다.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정말 말 그대로 이 말꼬리를 말 가지고 좀 장난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경우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만기 환급형 보험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